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는 책은 전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제목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랑만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만 그렇죠.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세대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그죠?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을 또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자기가 없애버리고 참으려고만 하고 너무 도덕적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면 자기는 삐쩍 마른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쓴 한 권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여행하면서 찍은 여행 사진들을 군데군데 좀 보여드리고요. 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썼던 산문집 3권 이전에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가 혼자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3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랑에 대한 저의 철학, 또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살게 만들고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변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받는 것이겠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텍스트들 위주로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는 기분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셨을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느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책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담은 어떤 책을 읽으신 분은 사랑이 내 인생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은 뭐지? 이 쓸데없는 감정은 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건드리거나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제 책을 집어 던진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최초로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굉장히 좀 먹먹했던 순간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니는데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 남자 조카 아이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감정인 거죠. 누구를 좋아하는데 행동도 그죠? 자기가 관리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수환이인데 수환아, 누굴 좋아하면은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큰아빠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요 라고 울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조금씩 그죠?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가 몇 번을 그 이후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그죠? 사랑이 또 오래가지도 않은 것이죠. 네,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은 어느 맑은 날이 가슴 한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랑을 시작해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물듭니다. 물들면서 그 안에 이런저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어쩌면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같이 살지도 모릅니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한번 같이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에서 그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삿포로에 갈까요? 라는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는 도시고 겨울이 길고 눈이 푹푹 쌓이고 하는 그런 도시면서 일본의 북해도죠. 삿포로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고 혼자 가는 곳인데 그 좋아하는 곳을 누군가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저한테 사건인 것이고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런 이야기를 삿포로에 갈까요? 라는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라는 문장을 써서 조금 이렇게 유행을 좀 탄 적이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네이버에 초등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라는 말은 왜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까지도 굉장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싫은 사람한테 바다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진 않겠죠. 바다에 가서 우리 회 한 접시 먹고 올까?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텍스트 보시면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읽어드리면 누군가에게 바다에 가자는 말은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며 노를 보러 가자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고 깊은 밤 불쑥 산책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사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꿰면서 우리가 이 사건, 이 감정 안으로, 이 행복한 감정 속으로 우리가 쭉 진입해 들어갈 것인가 설레이는 것이죠. 물론 나 혼자 결론 짓는다고 해도 사랑은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야만 또 신호를 줘야만 우리는 사랑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찍은 이런저런 사랑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진들을 여러분께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쉬엄쉬엄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그쵸 일정한 교육도 받고 철도 들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기준을 전복시키는 나의 철학을 갑자기 밟으면서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순간 사랑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느 낯선 곳에서 혼자 맞이한 아침, 신선한 공기의 밀도, 약풍의 바람, 그리고 뜨겁거나 건조하지 않은 날씨의 질감이 당신 기분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 누군가 덜커덕 떠오르고 차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을 완벽히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당신이 왜 무작정 바다에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당신이 왜 그 사람이 한 말을 여러 번, 여러 각도로 곱씹는지, 그리고 왜 자주 멍해지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는 느낌에 가슴이 아픈 건지, 이 정도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저도 몇 번 누군가를 많이 사랑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혼자 좋아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갑자기 새벽 3시에 심장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심장이 조여드는 숨이 찬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한두 번 강연에서 독자분들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3, 4시쯤 이렇게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그런 기분으로 문득 일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돌아다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지병이 있으신 거 아니냐고. 네. 지병 맞습니다. 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죠? 말해도 되는데, 그 타이밍을, 그죠?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 또, 내가 말했는데, 보나마나, 안 좋은 반응이 돌아오는 게 뻔한 것 같은 어떤 게임 같은 곳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속이 아픈 겁니다. 지병 맞죠? 너무 지병인 것이고요. 이 정도 지병을 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은 의사한테 혼납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약을 처방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올지도 모를 텐데, 그렇습니다. 일자 샌드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작가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당신 감정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지병은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인 거죠. 여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감동은 인간적인 접촉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이 느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감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폭넓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성장하면서 사랑하고 믿고 먼 미래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게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어떤 힘을 주고 어떤 희망을 꿈꾸게 하는지를 그 사랑의 감정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수업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웬만한 사랑은 여러분 10대 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10대 때 사랑을 해봐야 20대 때는 좀 더 다른 감각으로 좀 더 폭넓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30대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잘 잃은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쵸? 요즘은 예전에는 10대 때 연애하면, 그죠? 다리몽댕이라는 말이, 그죠?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다들 알아서 10대 때 다른 사랑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시작할 때, 사랑이나 감정에 눈뜰 때,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달콤하게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의 감정을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시는 커피와 함께 먹는 케이크가 이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면 이런 맛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이 이 사람을 만나세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누군가하고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매일 선물 상자 같은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도착을 하거나 어떤 한 국가가 내 앞에 선물처럼 그죠? 주어지는 그런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상태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하려고 제 폴더를 쭉 뒤져보면서 사랑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셀렉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쓸쓸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그런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어서 그런 사진이 있을까라고 열었는데 의외로 제가 몰래 찍은 남녀 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장을 계속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구차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몰래 찍어야 되니까. 이 사진은 지난 여름에 유럽에 그리고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는 책을 집필하러 떠난 여행지에서 답답하니까 저도 여행을 좀 다니면서 네덜란드 기차에서 찍은 그런 남녀입니다. 만난 지 사랑에 빠진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럼 냄새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훔쳐보면서 사진을 몰래 찍으면서 봤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꽤 많이 좋아하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별걸 다 그죠? 별걸 다 염탐하고 다니죠. 네. 근데 작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한 장면, 한두 장면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그들은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장을 찍었더라고요, 이 사진을. 자, 두 사람이 이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갖는 감정들이 이제 좀 더 서로 확신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단단한 형태로 앞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내가 송두리째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굉장히 선명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형태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하죠. 상대방한테 이런 다짐도 하죠. 당신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별에서 나는 추워하는 당신을 데우는 의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멘트로 사랑을 고백하면 대부분 잘 사랑이 시작되곤 합니다. 네. 또 저는 당신에게 땀 흘리면서 모래먼지 속을 헤매는 꿈에 쫓기는 당신을 시켜주는 그늘 같은 사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장 안에 몇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를 잘 쓰는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시인 행세를 하면 시인의 마음을 조금 훔쳐서 시인 행세를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한다고라는 얘기만 너무 지겹도록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귀에 이상한 딱지가 앉으니까 계속 그렇게 여러
비유들을 섞어가면서 살아간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찍는 사진은 이렇게 좀 쓸쓸한 사진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둘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죠 이렇게 포착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안에 녹아있는 어떤 쓸쓸한 정서들이 저를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 혼자 갔었어요. 전주에 혼자 갔는데 진짜 되게 해맑은 청춘들이 그죠? 친구들끼리 몰려온 친구들도 커플들끼리 온 친구들도 너무나 행복해서 좀 제가 여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마치 그때 첫눈이 내리는 어떤 날의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직장 생활 한 10년, 20년 거뜬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프리랜서로 방송 일을 이렇게 오래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이렇게 오래 구성하고 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배치해 놓으면 굉장히 좀 일들이 좀 더 도움을 받고 좀 더 새로운 제 자신을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자극을 내 안에 계속 조금 심어놓곤 했었는데 역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힘이 우리를 긍정의 힘으로 바꿔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내 안에 굉장히 회전력을 유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전부가 꿀처럼 달콤하고 그렇죠? 2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달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에너지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쳐주고 사랑을 고백한 적이 전 없습니다. 기타를 묻혀서 그러네요. 물론 저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오리배도 한번 안 타본 것 같아요. 그죠. 연애라는 시간은 그죠. 오리배 필수인 것 같아요. 오리배. 여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성이 굉장히 이렇게 하체 힘만 써야 되는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같이 만나서 시간을 안배를 통해서 서로 내 감정을 잘 나누고 잘 전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순간순간 잘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다 뭉뚱그려서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 그죠? 삶에 대한 애착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애정도 없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없고, 가족 관계도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건 정말 사랑인데, 이 사람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사랑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구차한 껍질들을 잘 깨고 있을 때 우리는 희망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전전긍긍만 하면서 자기 안에 안 좋은 태도에 내가 잠식당하면서 졌을 경우에는 도무지 사랑 안으로, 희망 안으로, 행복으로 나를 이동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제이기도 한 사랑하고 많이 알고 행복하라는 그 한마디에
좀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무엇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라는 사람을 점점 넓혀 나가는 과정 역시 많이 알고 자기의 껍질을 깨는 그런 과정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있다가도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인 것 같아요. 집에 각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결혼해서 한 집에 살기 전에는 각자 헤어져야 될 텐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또 바래다 주고, 아니 내가 또 바래다 주고, 그래서 핑퐁 게임처럼 계속 그걸 반복하는 적이 있는데 그런 감정인 것처럼 사랑을 하면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어딘가 함께 여행을 가서 둘만의 온전한 24시간, 48시간, 그죠? 그 이상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인간이 여러 도구를 써서 동물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역시 여행이라는 도구를, 여행이라는 찬스를 사랑 안에 잘 녹여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사랑의 절정을 저는 항상 꽃에 많이 비유를 하는 편입니다. 절정이 있다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쓸쓸한 어떤 뒷맛, 끝맛 같은 것들이 또 우리를 또 자극시키기도 하죠. 꽃이 아름다운 거는 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꽃이 금방 절정을 보였다가도 어느 한순간 무참히 지고 마는 순간을 인간한테 느끼게 해주죠. 경각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어떤 도구로 저는 꽃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이 사진도 제가 작업을 하러 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머물던 집 앞에 내다보이는 운하입니다. 저 연인 바로 밑으로 보이는 것들은 저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물 위로 비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방을 참 잘 얻은 것 같은 게 이렇게 그쵸? 하루 종일 글만 쓸 수는 없잖아요. 좀 영화도 봐야 되고 가끔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도 좀 봐야 되고 연예 기사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근데 그때 우영우가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가끔 답답한 창문을 열면 항상 저 자리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항상 저 자리는 남녀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 보이고요. 제일 많이 목욕하는 모습은 키스하는 모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키스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리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고 저는 항상 그 창문 옆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내가 참더라도 글 쓰는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 공간을 나의 내면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사진을 좀 찍자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렇게 연인들이 많이 앉아있고 하는 사진들을 좀 많이 찍고 있었습니다. 네, 튤립. 예. 그쵸. 여행하면서 이런 도서관을 찾아가는
실내 이게 있는 경우도 많고 미술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자주 느끼는 것들은 그죠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어떻게 그죠 뭔가 좀 가능한 그런 현실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를 좀 조심하고 있다가 또 역시 그 다음에 미국에 또 한 달 동안 가 있을 일이 있었는데 가서 식물을 워낙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식물원 구경을 갔습니다. 식물원에 여러 관이 있죠. 사막관도 있고 있죠. 온대관 여러 관이 있는데 사막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사막관이니까 온실인데 한 40도가 넘는 그런 기온이 찝찝함 같은 것들이 더위가 저를 입박하길래 그냥 아무도 없어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그때 그 밀폐된 공간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저한테 좀 옮겨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식물 좋아하다가 결국은 홀라 걸려버려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이렇게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글 쓰고 누워서 먹고 조금 우울한 그런 기간을 조금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결실, 정신적인 어떤 의미 이상의 뭔가를 남기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식으로 항상 빚어지는 감정들이 있고 남게 되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굉장히 좀 명료한 말씀을 남기셨죠. 제가 쓴 글을 다 이 몇 줄로 늘 이렇게 휘어잡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은 성장하고 또 형성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만남에 의해 거듭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만난다는 것은 곧 눈동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줄기가 푸르게 용솟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수의 고독에서 벗어나서 복수의 환희에 설레면서 맑게 그리고 깊게 승화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목적과 가치, 작가로서 사는 것이죠. 작가로서 사는 목적, 가치에 도달하기는 훨씬 쉽지만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가끔 느끼면서 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자주 상기해 봅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혼자 경험하려고 내 자신만 이렇게 감싸고 사는 것, 책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면 이렇게 좋은 글을 쓰지 못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덜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스님 말씀처럼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어떤 부시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잘한 충돌에 의해서 충격이 생기고 그 충격에 의해서만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늘 곱씹어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렇구나.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키워 나가다 보면 불쑥불쑥 끼어드는 또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벽을 꼭 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감정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어떤 이별에 대한 징후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막아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단단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을까? 내 선택이 잘못된 거였을까? 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죠. 역시 이조차도 저는 부싯돌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감정들이 부스러기처럼 남습니다. 모르는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멀어지다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다가 대책 없이 마음이 빵처럼 부풀고 있다가 결국엔 접시만 남기고 고스란히 비워져 가는 것. 이런 일련의 운동을 통해 마음의 근육은 다져집니다. 그만큼 사랑한 그만큼을 알아야 사랑도 되고, 사랑한 그만큼을 이어야 사랑도 됩니다.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일 때가 빛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세상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의 별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우리의 밤이 좀 더 밝아지는 이유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사실이 합쳐져서 빛을 내는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사실이 합쳐져서 사랑의 감정을 형성하고 두 명의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형태. 이후에는 그쵸.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찍을 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연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가능하죠.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걸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두고 그 복복을 만져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내면, 뒷모습이라고, 뒷감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걷다가, 그죠? 어느 한순간은 그죠? 또 같이 걷기도 하고, 오늘 같이 앉아있기도 하고, 같이 앉아있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는 순간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의 굴곡이고, 이런 굴곡들이 그 사랑을 역시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쓸쓸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강연의 주제인 많이 알아야 된다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곧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지식보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지금 나는 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온 그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단을 쓰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그 자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께 조금 무게 있게 조금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건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 싫어하는 것이 또 없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도,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내가 깨우치지 않고, 계속 순병만 놓고, 발굴하지 않은 나를 데리고 계속 나이 드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을 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어떠한 형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주치는 많은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루 이틀 같이 여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대에 대한 호감은 충분히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항상 서양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What do you like? 라는 거예요. 너 뭘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면 신명이 나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짧은 시간, 긴 시간 동안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 투영되는 것이죠. 네. 그만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신나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내 색깔이 좀 더 진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예가 그런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해? 등등의 질문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외로움보다 조금 고상한 형태가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로움보다는 좀 더 가치를 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감정이 외로움보다는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고독을 여러분들이 이번 삶에서는 꼭 만나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이 고독을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면 내가 어떤 감정에 약하고 어떤 욕망에 약한 사람이고 이 시간 하나도 제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쓰는 나약한 사람이구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다 나약해요. 나약한데 그 나약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고독이라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남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안의 상처가 내 힘겨움 같은 것들이 밖으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계속 어떤 식으로 조각해 나가는 형태가 바로 고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사랑해라는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한 감정을 여러분께 잘 소개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랑의 불꽃을 튀우고 있는데도 분명히 그 안에는 외로움과 그 안에는 고독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존중되어야 마땅한 가치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너무 이기적으로 받아들이죠. 너는 어떻게 내가 있는데 외로울 수가 있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 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로움과 그 사람이 느끼는 고독 같은 것들도 충분히 내가 배려해주고 이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아까 했던 고독의 장점과 한계점을 잘 지키면서 혼자를 잘 경영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세련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보여드리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혼자인 당신에게 위기가 없을 수 있으면 어떻게 그 막막함으로부터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시간을 쓰고 혼자 질문을 하고 혼자 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닥쳐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외로움 앞에서 의연해지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목숨처럼도 써야 합니다. 네. 혼자에 대한 메시지 한 장 더 읽어드릴게요. 혼자인 나를 탈탈 털어서 스탁하는 것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태어나지 않아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2명, 3명이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되더라도 그 하나의 인격체들은, 하나의 존재는 단독자일 뿐이에요. 혼자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여러분, 이 세상과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하면서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혼자 왜 이 별에 왔을까요? 혼자인 나, 그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끼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침대 밑에 모으고 있는 돈 상자를 매일 열어보는 것처럼 뻔한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도 아니고, 그래서 당당한 혼자입니다. 큰 재능은 없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람인 것은 너무나 맞고요. 그래서 자면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머리맡에 불안화를 켜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연의 결론에 이르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몇 장 더 말씀드리면서 시간으로부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은 이런 글로 좀 마무리 한번 지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3페이지짜리들이에요. 무슨 일일까? 악기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일이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하늘빛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다. 사랑이 있어서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맺혀 있으나 풀지 않아도 좋을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슴슴하게라도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 그만일 사랑을, 당신을 사랑해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이어도 괜찮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이라면 정말 괜찮겠죠?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제가 표시를 패스했네요. 2번째 페이지. 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얼마 걸리는지 알 수 없으며 그럼에도 시종 가슴이 울렁거리는 일, 그것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길에 흐드러지게 꽃이 열리고 귓가에 큰 물이 부비쳐 페달을 굴리고 모든 시야에 걸려드는 사소한 것들을 환각하는 일, 배고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당신이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세상은 사랑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우리는 그 페이지를 따라 여행해야 하고 그 길에서 나 자신을 애워싼 모두를 괴롭혀서라도 당신을 다 소모할 수 있을 때만 이번 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말고 주인.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주인으로 살다가 갈 겁니다. 라는 철학은 너무나 중요한 철학 같아요. 주인이 되는 건 뭐냐면, 누구의 주인이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 주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거느린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은 대로 잘 데려가고, 나를 잘 여행시키고, 나를 잘 이쁘게 관리하고, 내면은 나의 내면은 어떨까? 나의 내면의 구석지는 너무나 어둡지 않은가를 잘 돌볼 수 있는 개념 같은 것들이 모두 이 주인이 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사랑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네, 성장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우리는 내가 자라기 위해서,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랑의 꼴도 다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누구를 어떻게 떠나보냈는지가 남은 사람, 나를 입체적으로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이 많이 성장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혼돈의 대륙을 통과하면서 방황하지 않은 사람에게 삶을 읽어내는 능력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성장은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한다면 굉장히 정점이 넘어간 순간을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는 객관화된 흔적 하나가 바로 이죠. 결혼 사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얼마큼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그죠? 굉장히 유아적인 질문도 던져보는 그런 사진이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행복이란 액자 속으로 걸어가기 위한 여러 그죠? 길들을 걷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의 굉장히 딱딱하지만 건조하긴 하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두 사람이 손잡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뒷모습 앞에서도 저는 굉장히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한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모습들, 한 장면을 목격하게도 되고 합니다. 결론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또 그쵸, 우리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알고 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행복이라는 개념 속으로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행복에 있어서 내가 저버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바로 또 제가 쓴 이런 문장이 또 다른 행복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좋은 날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감히 그 힘으로 살아야 또 될 그런 날들이, 그 힘으로 더 좋은 것들을 자꾸 불러오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를 한 시간 동안에 보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결국 그 행복한 지점에 잘 도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